나경원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은 또 사실 저희 뉴스 탐정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주셨었습니다. 이게 선거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러하니 또 사전 투표제가 김민전 의원한테 그 말씀 듣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하여튼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그 선거법 개정을 해보자. 이게 워낙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그 박 후보님께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특검으로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조금 더 강한 톤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설명 좀 들려주시죠. 그건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결국 대책 예. 해결 방안이고요.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자. 예. 일단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사전 투표 예.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취지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자라는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지만 실제 사전 투표가 관외 사전 투표, 예. 관내 사전 투표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화돼 있다 보니까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우체국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체국에 머무르는 동안 그 표에 대한 투표 용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 나흘인가 닷새 앞에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나흘간 닷새간 투표 용지가 개봉되지 않은 채 특정 장소에서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머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굉장한 불안감 그리고 부정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나라 그리고 독일 뭐 상당수 많은 국가에서 투표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깝니다. 예. 그게 그 불확실성과 어떤 부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예. 완벽한 투명한 투개표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2020년도 4.15 총선을 하고 난 뒤에 예. 5월 1일 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그때 무효소송 하셨군요. 예, 예. 직접 했습니다. 예. 그리고 3년간 소송을 진행했고요. 예. 사실 그 선거 무효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대법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180일이 아니라 3년을 끌었어요. 사실상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3년을 끌면서도 투표용지 한 장에 대한 감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때 이상한 투표용지, 예. 이른바 이상한 투표용지 42장을 대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에서 이 42장에 대해서 감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런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각시켰습니다. 예. 당시에 제기됐던 소송이 120여 건인데요. 예. 그중에 22건에 대해서는 투표 용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각 판정을 내렸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 뭐 마치 관심법을 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한 투표용지가 정말 무척 많았습니다. 뭐 일장기 투표지, 그다음에 빳빳한 신권다발 예, 예, 투표지, 그다음에 규격 위반 투표지, 예. 뭐 배춧잎 투표지, 예. 뭐 저희도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용지가 너무나 많았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2009년에 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일반 시민이 예.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선거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종이에 찍고 그 종이를 다시 열어서 개표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지 이게 전자장치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투개표가 아니다. 일반 시민이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소수의 전문가들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만 알고 있는 선거 시스템은 위헌이라는 것이죠. 예. 선거와 투표, 특히 투표용지 이거는 주인공이 유권자 즉 국민입니다. 예. 그런데 마치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유물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전문가의 사유물인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과정과 모든 증거들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지금 전자 선거 시스템 예. 따라서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누가 투표를 했는지 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검증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위헌입니다. 독일 헌재의 취지에 따르면 한국 현재 선거 시스템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예. 근데 그 선거 관련 투개표 뭐 심지어 이제 부정 선거 이런 의혹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어떨 때는 이런 얘기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보수의 그 활력을 떨어뜨린다라고 또 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뭐 나라가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떤 시나리오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를 또 곰곰이 따져보면 또 잘 그런 시나리오가 떠오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참 저도 이 질문 드리면서 답을 들으면서도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선거 시스템 선거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입니다. 예. 기본 중에 기본, 근간 중에 근간. 예.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투표용지 한 장이라도 이상하다면 예. 그 선거는 다시 해야 된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런데 실제 우리 투개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나왔습니까? 그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무슨 상상력도 아니고요. 예. 과장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팩트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장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선거 부정 얘기 꺼내기가 굉장히 이제 터부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러한 있어요. 풍조. 예. 충분히 저도 이제 제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알지만 예. 이게 사실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만 제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예.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예.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재명 현 대표가 얘기하셨어요. 아 그랬었나요? 이재명 대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그 뉴스공장 하는 김어준 씨 아시죠? 아 맞습니다. 그때, 김어준 씨는 부정선거를 다루는 다큐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더 플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선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우파 쪽뿐만 아니라 좌파 쪽에서도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분들이 무슨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나름대로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랜 세월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면 예. 이제는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자. 점검하자. 그리고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자. 예. 이게 잘못된 겁니까? 공정하게 선거를 하자, 투명하게 선거를 하자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 뭐 시간도 이제 많이 흐르고 그래서 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은 이제 소위 일극 체제가 뭐 갈수록 강고화되는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은 죽었다. 민주당은 죽었다. 민주당은 죽었다. 예. 지금 그 극단적인 사례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나오겠다는 당권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시체말로 섭외라도 해서 누구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올 지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뭐 특히 친명 쪽이 아닌 비명 예. 쪽에서는 뭐 이런 심리죠.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예. 거기에 우리는 끼지 않겠다. 예.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도 지금 친명 일색 아닌가요? 그렇게 제가 되는 정확히 분위기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를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한 부분이 아니라서 예, 예. 아마 대다수가 친명 일색인 건 팩트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하신 분들이 또 대명이 아니라 당 대명이다.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그런 이제 충성 경쟁, 예. 충성 발언까지 하고요. 소위 면비어천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명비어천가를 넘어서서
뭐 어떤 언론에서는 우상 숭배다. 뭐 예.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아버지 얘기까지 나왔으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죽었다. 제가 민주당의 상대 당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죽었다라고 저는 비판할 겁니다. 예. 꼭 그 국민의힘의 평가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참 쓴소리를 잘하는 분이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과 붙겠다 그러면 너 돌았냐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말이죠. 참 그 재미있는 말씀 하셨네요. 예. 예, 아주 뭐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원구성이 결국은 온갖 그 논란과 뭐 여러 가지 저 갈등과 속에 결국은 7개 상임위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그걸 저 제안을 받을 거였으면 차라리 빨리 받지 그랬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원내 저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있는 입법청문회인가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이루 감출 예, 수가 예. 없었습니다. 현역 장성 그리고 국방부 장관 출신을 완전히 뭐 노예 다루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거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걸 넘어서서 예.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다.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 문제가 심각하다. 저거는요. 예. 우리가 학교 폭력을 학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건 국회 폭력 국폭입니다. 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점점 논란이 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계급장을 달고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뭐 군인들을 현역 군인을 저 청문회장에 불러다 놓고 10분 나가 서 계세요. 이거는 애들 옛날에 선생님들이 애들 나가서 손 들고 있어 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져서 이건 정말 해도 너무 심했다. 네, 그건 조롱을 넘어서서 예. 완전 인격 살인이고요. 저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 저 현역 장성들, 그 임성근 사단장인가요? 예, 그리고 이정섭 장관 거기서 한번 큰 소리 쳤어야죠. 물론 예. 증인 선서를 안 한 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당당해야죠. 예. 할 거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건 맞서야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장병들에 대한 참 처참한 심정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특히 제복을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제복을 입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현역에게 나가서 서 있어라. 아까 박 후보님 판결문의 그 구절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가서 머물 수 없는 곳에 가서 머물도록 했다. 현역 제복을 입은 현역 군인한테 저 문 밖에 나가서 10분간 서 있다 들어와. 이거는 좀 너무 심한 처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지금 그래서 점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예.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도 저는 어제도 사실 그 질문했었는데 이렇게 명비어창가 부르고 이렇게 그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국민들 상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주고 하는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 정청래 의원은 물론이고 예, 이재명 대표도 정중하게 예.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한 마디 얘기도 없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 앞으로 국회 어떻게 될지 어쨌든 지금 현역 정치를 계속 하고 계시고 최고위원 출마를 하신 분이니까 이 20일에 국회 어쨌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엄청난 의석차를 갖고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재보궐만 아니라면 없겠죠. 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실력을 키워서 예. 힘을 키워야 된다. 예. 국회는 이미 민주당에 장악돼 있고 예. 우리는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실력을 키우자. 예. 그 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천막을 치든 예. 뭐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키든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나요? 몽골 기병의 정신으로 예. 풍찬 노숙하면서 예. 우리 당과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꼭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말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지를 호소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뭐 지지를 호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저 박용찬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다만 저 무도한 세력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예,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야 된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뉴스를 보지 않는다. 예. 답답하다. 예, 예. 정치 뉴스는 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꼭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예.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예.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시고 저희와 함께 다시 달려보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